링큐는 C# 개발자가 가장 자주 쓰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코드가 짧아지고 읽기도 쉬워지죠. 그런데 링큐를 쓴다고 해서 코드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부 동작을 모르면 오히려 성능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개발자가 자주 저지르는 6가지 링큐 실수 패턴을 IL 코드 수준에서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업데이트에서 살아있는 적을 찾아 가장 가까운 적을 출력하는 코드인데 얼핏 보면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이 코드는 매 프레임마다 최소 3번의 전체 순회와 1번의 정렬이 발생합니다. 60fps 기준으로 1초에 180번의 전체 순회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Enumerable T, 즉 열거 가능한 시퀀스 인터페이스입니다. 리스트, 배열, 링큐 쿼리 결과 등 대부분의 컬렉션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링큐 쿼리 결과로 반환되는 IEnumerable T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를 여러 번 사용하면 요리도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처럼 IEnumerable T도 사용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패턴 1. 다중 열거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링큐 쿼리 결과를 IEnumerable T 변수에 담아 2번 이상 사용하면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 소스를 처음부터 다시 순회합니다. 동일한 레시피로 요리를 2번 하는 것처럼 쿼리 실행이 2번 일어나는 거죠.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비포 영역을 보면 데이터 소스에서 카운트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전체 순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이치로 루프를 돌 때 또 한 번 전체 순회가 시작됩니다. 같은 데이터 소스를 2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죠. 반면 오른쪽 애프터 영역에서는 투리스트를 한 번만 호출해서 메모리에 리스트 T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카운트는 프로퍼티로 5, 1에 처리되고 포이치는 메모리에 올라온 리스트를 순회하므로 데이터 소스에 다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지연평가, 영어로 deferred execution이라고 부릅니다. 링큐 쿼리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필요해지는 시점, 즉 카운트나 포이치 같은 소비 연산이 호출될 때 비로소 실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변수를 2번 소비하면 쿼리가 2번 실행되는 것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where로 조건을 건 alive enemies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번째 줄에서 보면 6번째 줄 카운트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전체 순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7번째 줄 포이치가 시작될 때 2번째 전체 순회가 또 시작됩니다. alive enemies라는 같은 변수를 2번 사용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소스를 처음부터 2번 읽는 것과 같습니다. IL 코드에서 이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째, 7번째 줄에서 LDRG, 영로 소스를 로드한 직후 카운트를 호출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해서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8번째 줄을 보면 LDRG 제명직 같은 소스를 다시 로드한 뒤 게시 뉴머레이터를 호출합니다. 소스를 2번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링큐 쿼리가 일드 리턴 기반 이터레이터라면 2번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네 번째 줄처럼 쿼리 끝에 트리스트를 붙이면 이 시점에 딱 한 번만 전체 순회가 일어나고 결과가 메모리에 리스트 T에 저장됩니다. 이제 alive enemies는 레시피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요리입니다. 6번째 줄의 카운트는 리스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읽는 것이라 5, 1, 2고 7번째 줄의 포이치도 메모리에 올라온 리스트를 순회하므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애프터 버전의 IL을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6번째, 7번째 줄에서 투리스트로 단 한 번만 소스를 순회합니다. 그 결과를 로컬 변수에 저장한 뒤 이후에는 소스에 다시 접근하지 않습니다. 8번째 줄의 열거자 타입을 보면 value 타입, list T enumerator, 즉 값 타입 구조체 열거자를 사용합니다. 힙 할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13번째 줄에서 콜버트 대신 콜 명령어, 즉 비가상 디스패치를 사용해 호출 비용도 낮췄습니다. 유니티 실전 코드입니다. 비포 코드를 보면 업데이트 안에서 에너미즈 변수를 2번 사용합니다. 5번째 줄 카운트와 7번째 줄 포이치가 각각 씬 전체를 순회합니다. 60fps라면 초당 120번의 씬 전체 검색이 일어나는 거죠. 애프터 코드에서는 구도 자체를 바꿉니다. 12번째 줄처럼 밑줄 캐시드 에너미즈를 클래스 필드로 선언합니다. 스타트에서 8번째 줄 투리스트로 단 한 번만 순회해서 밑줄 캐시드 에너미즈에 저장합니다. 업데이트에서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온 밑줄 캐시드 에너미즈를 사용합니다.
13번째 줄 카운트는 O1 프로퍼티이고 15번째 줄 포이치는 메모리 리스트를 순회하므로 신 전체를 다시 검색하지 않습니다. 물론 적이 생성되거나 사망할 때 밑줄 캐시드 에너미즈를 갱신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패턴 1의 핵심입니다. iNumerable t 변수를 2번 이상 사용할 거라면 반드시 toList not toArray로 구체화하세요. 쿼리를 한 번만 실행하고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패턴 2, 카운트형 대신 any입니다. 이 실수는 목적과 수단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목적인데 몇 개인지 세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카운트는 컬렉션 끝까지 가서 개수를 전부 셉니다. 반면 any는 조건에 맞는 요소 하나만 발견하면 바로 멈춥니다. 이를 단락평가 쇼트 서킷이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만개 요소 중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인덱스 1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0을 쓰면 이미 인덱스 1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찾았는데도 만번 끝까지 검사합니다. 반면 any는 인덱스 1에서 바로 true를 반환하고 멈춥니다. 최선의 경우 O, 1, 최악의 경우라도 O, N입니다. 100개 요소라면 최대 100번, 카운트는 항상 100번입니다. 비포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줄에서 웨어로 필터링한 결과에 카운트를 호출합니다. X3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인데 웨어가 iNumerable 래퍼를 만들고 카운트가 그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해서 개수를 셉니다. 불필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IL에서는 두 단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10번째 줄에서 웨어가 iNumerable 래퍼 객체를 생성하고 13번째 줄에서 카운트가 그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합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람다는 스태틱 필드에 캐싱되어 재사용됩니다. 외부 변수를 캡처하지 않는 람다는 이렇게 최적화됩니다. 그래도 카운트의 전체 순회 비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애프터 코드는 첫 번째 줄처럼 단 한 줄입니다. 웨어를 거치지 않고 any의 조건을 직접 전달합니다. any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하나 발견하는 순간 즉시 true를 반환하고 이터레이터를 닫습니다. 웨어 플러스 카운트 두 단계가 any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애프터의 IL은 훨씬 간결합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줄에 핵심이 있습니다. any는 단락평가로 첫 요소 발견 즉시 tru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웨어가 없으니 iNumerable 래퍼 객체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코드도 짧고 실행도 빠릅니다. 유니티 실전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의 before와 7번째 줄의 after를 비교해보세요. 의도가 동일합니다. 살아있고 보이는 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before는 웨어로 필터링 후 카운트를 세고 0과 비교합니다. after는 any의 조건을 직접 넣어 한 번에 처리합니다. 코드도 더 읽기 쉽습니다. 패턴 2의 핵심입니다. 존재 여부 확인이 목적이라면 항상 any를 씁니다. 카운트 0 카운트, 0웨어, 점 카운트 0 패턴을 발견하면 모두 any로 교체하세요. 패턴 3, 웨어와 셀렉트의 순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상상해보세요. 불량품을 걸러내는 작업과 포장하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순서가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먼저 걸러내고 나서 포장해야 합니다. 불량품을 포장한 뒤 버리는 건 낭비입니다. 링크에서 셀렉트가 웨어보다 앞에 오면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비포에서는 100개 요소를 모두 셀렉트로 변환한 뒤 90개를 웨어로 버립니다. 변환 비용을 100번 지불하고 90번을 낭비한 겁니다. 오른쪽 애프터에서는 먼저 웨어로 90개를 걸러내고 남은 10개만 셀렉트로 변환합니다. 변환 비용을 10번만 지불합니다. 같은 결과인데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유니티 코드로 보겠습니다. 비포에서는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셀렉트를 먼저 호출합니다. get 컴포넌트는 유니티 내부에서 컴포넌트 배열을 순회하는 비용이 있는 연산입니다. 100개 오브젝트에 100번 호출하고 나서야 웨어로 90개를 버립니다. 애프터에서는 8번째, 10번째 줄처럼 웨어를 먼저 호출합니다. 비활성화된 90개를 먼저 제거하고 남은 10개에만 get 컴포넌트를 10번 호출합니다. 비용이 큰 연산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패턴 3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변환하기 전에 먼저 걸러내세요. 웨어 오른쪽 화살표 셀렉트 순서가 항상 옳습니다. 특히 get 컴포넌트, new get 생성, DB 조인처럼 비용이 큰 변환일수록 순서 하나로 얻는 효과가 커집니다. 패턴 4, n 플러스 1 문제입니다. 루프 안에서 링크 쿼리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n번 루프 곱하기 m개 데이터, 즉 on 곱하기 m 순회가 발생합니다. 플레이어 10명, 아이템 1000개라면 만번의 비교 연산이 일어납니다. n 플러스 1 문제는 원래 데이터베이스 ORM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링큐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1번의 메인 쿼리 이후 각 결과마다 n번의 추가 쿼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B4 쪽을 보면 P1, P2, P10 플레이어 10명이 각각 아이템 1000개 전체를 순회합니다. 총 10,000번의 비교가 일어납니다. 애프터 쪽에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스텝 1에서 아이템 1000개를 한 번만 순회해서 투룩업으로 해시 인덱스를 만듭니다. 스텝 2에서는 플레이어 10명이 각각 해시 조회만 합니다. 해시 조회는 5, 1이니 총 1000 플러스 10,010번으로 끝납니다. 비포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n 플러스 1 비포 메서드입니다. 포이치로 플레이어를 루프 돌면서 여섯 번째 줄에서 매 반복마다 올 아이템즈 전체를 웨어로 검색합니다. 플레이어.id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클로저가 생성되고 올 아이템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합니다. 플레이어 수만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IL에서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 로컬 변수로 클로저 객체와 리스트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줄에서 루프 안에 핵심이 드러납니다. 매 반복마다 new obj로 클로저 객체를 새로 생성합니다. 플레이어 변수를 캡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펑크 델리게이트도 new obj로 또 생성됩니다. 플레이어 10명이라면 힙 객체가 20개 생성되고 GC 압박이 높아집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루프 시작 전에 투룩업을 한 번만 실행합니다. 올 아이템즈 전체를 오너 아이디를 키로 하는 해시 인덱스로 만들어둡니다. 이제 루프 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에서는 룩업 플레이어.id로 5, 1 해시 조회만 합니다. 올 아이템즈를 매번 순회하지 않습니다. 클로저도 생성되지 않아 힙 할당도 없습니다. 애프터의 IL은 훨씬 깔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 to 룩업의 람다는 외부 변수를 캡처하지 않습니다. 오너 아이디라는 고정된 필드를 읽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필드에 캐싱되고 new obj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루프 안에서는 일곱 번째 줄처럼 룩업에서 get 밑줄 아이템 호출만 합니다. 해시 조회 하나로 끝납니다. to 룩업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to 룩업은 읽기 전용 다중값 해시맵입니다. iLookup T키, T 엘리먼트를 반환하는데 하나의 키에 여러 값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리스트를 값으로 쓰는 구조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키가 없을 때 예외를 던지지 않고 빈 시퀀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널 체크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실전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비포를 보면 유닛마다 에너미즈 전체를 웨어로 검색합니다. 유닛수와 적수를 곱한 만큼 벡터 3.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아홉 번째 줄 애프터는 유니티의 physics.overlap 스피어를 사용합니다. 물리 엔진의 공간 쿼리를 이용해 반경 10F 안에 콜라이더만 가져옵니다. 후보군을 먼저 줄인 뒤 링큐로 처리하므로 연산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패턴사의 핵심입니다. 루프 안에서 링큐를 실행하면 O, N 곱하기 M이 됩니다. 데이터가 정적이라면 to 룩업으로 미리 인덱싱하고 유니티 게임이라면 오버랩 스피어나 레이캐스트 같은 공간 쿼리 API로 후보군을 먼저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패턴 오더 바이 점 퍼스트 대신 민바이입니다. 간단한 수학적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렬은 O(n) 로그 n입니다. 최소값 탐색은 O(n)입니다. 최소값 하나를 찾기 위해 전체를 정렬하는 것은 불필요한 연산입니다. 100개 요소라면 오더 바이는 약 700번의 비교가 필요하고 단순 최소값 탐색은 100번으로 충분합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오더 바이로 전체를 디스턴스 기준으로 정렬하고 퍼스트로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옵니다. 정렬은 이미 완료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요소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n 한 개의 정렬 결과는 버려집니다. O(n) 로그 n의 비용을 지불하고 O(n)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비싸게 처리하는 겁니다. 비포의 IL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서 오더바이가 iOrdered enumerable 중간 객체를 만들고 정렬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O(n) 로그 n 비용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11번째 줄에서 퍼스트로 정렬된 첫 요소만 가져옵니다. 정렬 비용은 이미 지불됐고 결과의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애프터 코드는 첫 번째 줄처럼 민바이 하나로 끝납니다. 민바이는 컬렉션을 한 번만 순회하면서 현재까지의 최소값을 추적합니다. 정렬 없이 단 한 번의 패스로 최소값을 가진 요소 자체를 반환합니다. 민과의 차이는 민은 최소값 숫자를 반환하지만 민바이는 그 값을 가진 원본 객체를 반환한다는 점입니다.
애프터의 IL입니다. 오더바이가 사라졌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줄을 보면 민바이 하나가 컬렉션을 한 번만 순회해서 최소값을 추적합니다. 아이오더드 이뉴머러블 중간 객체 생성도 없습니다. IL이 짧아진 만큼 실행 비용도 줄었습니다. 민바이와 맥스바이는 단넷 6유니티에서는 2022.2 버전부터 공식 지원됩니다. 키 선택자를 기준으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가진 요소 자체를 반환합니다. 이 숫자 값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민바이는 그 값을 가진 원본 객체를 돌려줍니다. 유니티 9버전에서는 포이치 루프로 직접 구현하면 됩니다. 유니티 실전 코드입니다. 가장 가까운 적을 찾는 상황입니다. 6번째 줄 비포는 오더바이로 전체를 정렬한 뒤 퍼스트로 가져옵니다. 11번째 줄 애프터는 민바이로 단 한 번의 순회로 가장 가까운 적을 찾습니다. 디스턴스 계산 횟수가 같아도 정렬 비교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유니티 9버전이라면 첫 번째 줄처럼 포이치로 직접 구현하면 됩니다. 민디스트를 플로트.maxValue로 초기화하고 6번째, 7번째 줄처럼 루프를 돌면서 더 가까운 적을 찾으면 업데이트합니다. 링큐를 쓰지 않으니 GC 할당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신 유니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패턴 5의 핵심입니다.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을 때는 orderby.first 대신 minby 또는 maxby를 쓰세요. 유니티 2022.2 이상이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9버전이라면 포이치로 직접 구현하세요. 패턴 6 클로저 캡처 함정입니다. 람다식이 외부 변수를 캡처할 때 변수의 값이 아니라 참조를 캡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루프 안에서 람다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버그를 만들어내는 패턴이라 성능보다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비포 왼쪽에는 컴파일러가 생성한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iField 값이 3으로 표시됩니다. 루프가 끝난 뒤의 값입니다. 람다 0, 람다 1, 람다 이 세 개가 모두 이 디스플레이 클래스의 같은 i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모두 3을 출력합니다. 애프터 오른쪽에서는 반복마다 각자 독립된 로컬 변수가 있습니다. 0, 1이 각각 다른 값을 가진 복사본이고 각 람다가 서로 다른 변수를 가리킵니다. 비포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for 루프 안에서 람다를 만들고 액션즈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람다는 i를 캡처하는데 이 시점에 i의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닙니다. i라는 변수 자체를 참조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루프가 끝났을 때 i는 3이 됩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모든 람다를 실행하면 셋 모두 같은 i를 바라보고 있으니 333이 출력됩니다. 0, 1, 1을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루프 블록 안에 int captured i로 복사본을 만들고 여섯 번째 줄처럼 람다가 i 대신 captured를 캡처하게 합니다. captured는 루프 블록 내부에 있으므로 반복마다 새로운 독립 변수가 생성됩니다. 각 람다는 서로 다른 captured 변수를 가리키게 되어 여덟 번째 줄 실행 결과가 0, 1, 2로 기대한 대로 나옵니다. 유니티에서 이 함정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 바로 버튼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줄 비포를 보면 for 루프에서 각 버튼에 onClick 리스너를 추가하면서 i를 직접 캡처합니다. 여섯 번째 줄 주석처럼 모든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i 값으로 레벨을 로드하려 합니다. 레벨 선택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도 마지막 레벨로 이동하는 버그가 생기는 거죠. 10번째 줄 애프터에서는 13번째 줄처럼 레벨 인덱스라는 복사본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패턴 6의 핵심입니다. for 루프 안에서 람다나 링큐에 루프 변수를 넘길 때는 항상 로컬 복사본을 만드세요. 참고로 포이치 루프의 반복 변수는 C#5 이후부터 반복마다 새 변수를 생성하도록 언어 사양이 변경되었습니다. 유니티는 현재 C#9 이상을 지원하므로 포이치는 안전합니다. for 루프의 int i만 주의하면 됩니다. C# 버전별 중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08년 C#3에서 링큐가 처음 도입됐고 2013년 C#5에서 포이치 루프 변수 캡처 동작이 개선됐습니다. 민바이와 맥스바이는 2022년 단넷 6에서 공식 추가됐습니다. 유니티 기준으로는 2022.2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C#4 이하에서는 포이치도 클로저 함정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포이치 변수 아이템도 공유되어 모두 마지막 값을 출력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처럼 C#5부터는 포이치 반복 변수가 매 반복마다 새 변수로 처리되도록 언어 사양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유니티는 현재 C#9 이상이므로 이 문제는 없습니다. for 루프만 주의하면 됩니다.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패턴 3에서 왜 오른쪽 화살표 셀렉트가 항상 옳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셀렉트가 널 가능한 타입 변환을 포함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처럼 웨어가 변환된 타입을 기반으로 널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처럼 단순히 순서를 뒤집으면 get 컴포넌트를 두 번 호출하게 됩니다. 선택자 람다가 비용이 큰 함수 호출을 포함하거나 부수 효과가 있다면 순서를 바꿀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트위스트를 남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줄 before를 보면 where와 select 사이에 중간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중간 리스트를 힙에 할당하고 select 후 또 트위스트를 호출합니다. 힙 할당과 복사가 두 번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 줄 after처럼 체인 끝에서 한 번만 트위스트를 호출하면 중간 단계에서 지연 평가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만 구체화가 일어납니다. first와 first or default 이 차이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first는 요소가 없으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집니다. 세 번째 줄처럼 보스가 없는 씬에서는 크래시가 납니다. 다섯 번째 줄 first or default는 요소가 없으면 널을 반환합니다. 예외 처리는 정상 흐름보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소가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first or default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유니티 업데이트에서 링큐 자체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짚겠습니다. 링큐는 내부적으로 세 종류의 힙 객체를 생성합니다. where, select, order by 각각 i-enumerable t-래퍼 객체, for each c, i-enumerator t-열거자, 그리고 외부 변수를 캡처하는 클로저 객체입니다. 이 모두가 GC 수거 대상이 됩니다. 60fps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초당 60번 호출되면 초당 수백 개의 단면 객체가 생성됩니다. GC가 이를 수거하는 동안 메인 스레드가 수 밀리초 정지하고 이것이 프레임 드랍의 원인이 됩니다. 유니티 프로파일러의 GC 얼록 컬럼이형이어야 하는 핫패스에서는 링큐를 사용하지 마세요. 오늘 다룬 6가지 패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중 열거는 트위스트 로, 카운트 0은 애니로, 셀렉트 오른쪽 화살표 웨어 순서는 뒤집어서, 루프 안 링큐는 to lookup으로, order by jump first는 민바이로, for 루프 클로저는 로컬 복사본으로 해결합니다. 링큐는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읽기 쉽고 빠른 코드가 되고 잘못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능 재앙이 됩니다. 이 6가지 패턴을 기억해두고 코드 리뷰나 프로파일링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